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장제원의 분노, 경찰 무차별 피의사실 유출, 법적 대응하겠다 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죠. 거기다가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사건 무마 회유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의 딸에 대해서 무차별 비판을 가했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죠. 제 딸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잘못을 하면 뭐 제가 욕먹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장제원 의원의 아빠로서의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만 이번에 아들 사건으로 인해서 SNS에 올린 글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청문회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장제원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죠. 자, 그리고 이 사고가 알려지자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런 사과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장제원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국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탈탈 털고 있었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조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지 조국 딸의 청문회인지 헷갈린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도대체 조국의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 조국의 딸, 조국의 아내 이야기만 끝없이 나왔던 청문회였죠. 조국과의 연결고리는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였죠.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이 공격하고 있었던 바로 그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들이 제기한 의혹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공격에 굉장히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공격의 맨 앞에 서 있었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사건 무마 의혹까지 터져 나오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자, 장제원 의원이 개인 SNS에 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저희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 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해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화가 많이 났어요. 자, 여기서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는 말 중에 잘못된 발언은 없습니다. 경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지금도 검찰에서는 압수된 PC에서 어떤 파일이 나왔다, 이렇다 저렇다 수사 과정이 언론으로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죠. 그들만의 용어로 빨대라고 하더군요. 검찰에 빨대가 존재하고 그 빨대들은 언론의 수사 과정을 흘리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무리하게 하는 수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자, 검찰이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대부분
무리한 표적 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가 그러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서면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들은 봉하마을에서 조용하게 퇴임 이유를 보내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로 직접 소환합니다. 그런데 또 바보 노무현은 그 소환을 받아들여주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버스를 언론사 헬기들이 추적합니다. 휴게소에 들러서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낄낄낄 웃고 있었던 이인규의 표정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장제원 의원의 바로 이 말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켜져야 될 것들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활용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참으로 즐겁게 활용해놓고 자기 아들에 대한 사건이 언론에 계속 나가자 법적 조치를 하겠답니다. 조국의 딸과 조국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한 언론의 공격에는 그렇게 낄낄거리며 즐기고 계시진 않았었나요? 이분들 법적 조치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발 같은 현상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주기를 바랍니다.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아베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걸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아버지의 잘못은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자, 여기서 피의자라 하면 본인의 아들이겠죠. 본인의 아들의 인권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이렇게 소중했다면 조국의 아이들의 인권도 조금은 생각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아무튼 장제원 의원 분노했다. 왜냐? 내 아들을 너무 공격하니까. 나는 남의 아이들을 공격할 수 있으나 내 아들을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인물 탐방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정치에 들어가게 됐으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까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탄은 나경원 의원 정도 괜찮겠네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상식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냥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공격당하는 거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